오늘 우리는 한 소녀의 아주 내밀한 공간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송이라는 아이, 그리고 그 아이의 세상에 감춰진 비밀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자, 그럼 아주 조심스럽게 그 아이의 세계로 함께 발을 들여보죠. 이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정말 시 같지 않나요? 소리와 빛. 이 감각적인 묘사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순식간에 송이가 느끼는 세상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냥 시끄러운 소음일 수도 있는데 송이에게는 이게 다 아름다운 무대가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이야기는 발소리로 여는 아침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송이의 눈과 귀를 빌려서 평범하기 짝이 없는 아침의 소리들이 이 아이에게는 얼마나 특별하게 들리는지 그 독특한 시선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한번 귀 기울여 보세요. 송이의 창밖은 그냥 골목길이 아니에요. 희망에 찬 신입사원의 힘찬 구두 소리가 콩콩 울리고요. 또각또각 전문직 여성의 당당한 하이힐 소리도 들리죠. 와르르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가는 소리까지. 이 모든 소리가 모여서 송이만을 위한 아주 특별한 교향곡을 연주하는 거예요. 일상이 무대가 되는 바로 그런 순간입니다. 네, 바로 이거예요. 송이에게 저 반지하 창문은 그냥 창문이 아닌 거죠. 자기 위에서 펼쳐지는 삶이라는 거대한 공연을 가장 가까이서, 그것도 공짜로 볼 수 있는 뭐랄까 VIP석 같은 거예요. 송이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아주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치라고 할 수 있겠네요.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나만의 무대, 반지하입니다. 송이에게 반지하는 단순한 집 그 이상이거든요. 이 독특한 공간이 어떻게 그녀만의 세상을 만들어내고 또 그녀의 내면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그 속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서 반지하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가 참 흥미로워요. 그냥 땅보다 조금 낮은 집, 이런 물리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송이에게 이곳은 오롯이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나의 무대이자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나만의 작은 우주인 셈입니다. 이 방의 구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뒤돌면 화장실, 왼쪽엔 주방, 오른쪽엔 창문, 앞에는 책상. 모든 게 그녀를 중심으로 딱 손 닿는 거리에 있어요. 이 효율적인 동선이 마치 무대 위 주인공을 위해 모든 소품이 완벽하게 배치된 것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와, 이 문장을 보면 송이가 얼마나 단단한 아이인지 알 수 있죠. 자신의 상황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가 한 선택의 결과니까 그냥 덤덤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 조용하지만 강한 태도가 송이라는 아이를 더 특별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위층과 아래층의 세계. 송이만의 고요한 무대인 아래층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바로 그 위층에 존재하거든요. 지금부터 이 두 공간이 어떻게 다른지 그 선명한 차이를 따라가다 보면 이야기의 긴장감이 느껴지실 겁니다. 바로 이 전화 한 통이 송이의 두 세계를 연결하는 유일한 다리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자신만의 고요한 무대를 잠시 떠나서 가족들과 함께하는 공유된 공간으로 이동해야 하는 순간이죠. 두 공간의 차이는 정말 극명해요. 모든 게 나를 중심으로 이어진 반지하에서는 하늘이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위층은 공간들이 분리되어 있고 창밖으로는 푸른 하늘이 보입니다. 이건 단순히 집 구조가 다르다는 걸 넘어서 두 세계가 상징하는 바가 완전히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위층 식사 장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미스터리가 슬쩍 고개를 둡니다. 아버지, 그리고 이름도 없는 무명의 여인. 이 낯선 존재의 등장은 위층 세계가 송이에게는 온전한 안식처가 아니라는 걸 암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녀는 잠시 머물 뿐 결국 다시 자신만의 무대로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차곡차곡 쌓아 올린 송이의 세계가 한순간에 흔들리는 그야말로 수수께끼 같은 마지막 문장을 마주할 시간이에요. 어쩌면 진짜 이야기는 바로 지금부터 시작되는 걸지도 모릅니다. 이 마지막 문장, 잠시 참묵하고 이 문장이 가진 무게를 함께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 우리에게 아주 거대한 질문 하나를 툭 던지고 끝나버립니다. 자, 가장 직접적인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송이가 들어간 곳이 반지하만이 아니었다면?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몇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자기 방으로 돌아갔다는 아주 표면적인 의미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의미가 숨어 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현실의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깊은 내면의 성, 그런 심리적인 공간으로 들어갔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이 한 문장 때문에 이 이야기는 평범한 성장 소설에서 순식간에 미스터리가 되어버리죠. 질문은 계속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그곳이 우리가 아는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면 송이가 향한 곳은 과연 어디였을까요? 상상 속의 세계였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현실이었을까요? 그리고 이게 바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던져야 할 질문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마지막 문장은 우리가 끝내 알지 못했던 송이의 거대한 비밀, 혹은 그녀가 겪었을지도 모를 어떤 아픈 사건을 감싸주기 위한 작가가 만든 문학적인 보호막은 아니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송이의 비밀은 무엇인가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지만 진짜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서 이제 막 시작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